첫 번째 정론 일침입니다. 법치를 파괴하는 헌재. 아시아투데이는 오늘 정기 여론조사에서 헌재 증언에 관심이 있다, 없다 이런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조사죠. 헌재 증언에 관심이 있다. 92%. 92%의 국민이 헌재 증언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헌재 변론을 생중계해야죠. 뭐가 겁이 나서 대통령의 변론을 국민들한테 직접 실시간으로 알리지 못한다는 겁니까? 뭐가 겁이 나서? 감옥까지 가둬놓고서. 뭐가 겁이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헌재가 증인신문을 제한하고 질문을 미리 제출해달라고 해서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고 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문입니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 현재 헌재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라고 법조인한테 설명을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보통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 절차와 너무도 다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주신문, 반대신문 30분. 재주신문, 재반대신문 15분. 질문사항이 남아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문형배가 질문을 제지하고 있다. 진실공방이 오가서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서 더 질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시간 다 됐다. 그러고서 질문을 종결해버린다. 이렇게 되니까 일부 증인들은 일부러 시간을 끌어서 문형배가 중단할 때까지 버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해봐라. 주신문이 이루어지고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면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의심점들을 다시 재신문, 재재신문을 하게 돼 있지 않냐. 그런데 반대신문을 하루 전에 질문을 달라 공개를 해버리면 증인들이 자기 거짓말 합리화하는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냐. 왜 이렇게 하느냐 도대체. 모든 법정에서 안 하고 있는 이 이상한 방법을 왜 헌재는 하라고 하느냐. 헌재의 설명은 실무자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한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헌법재판소 실무자들의 편의가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는 헌재가 실무자의 편의를 위해서 질문을 하루 전에 제출하라.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 측만 아니라 국회 소추인단도 그렇게 하루 전에 제출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지금 국회는 대통령을 불법 체포, 불법 구속해서 만들어낸 불법 신문조서 이거 가지고서 지금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반론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반증해야 될 그 책임은 변호인단한테 있는데 국회 소추인단한테 미리 질문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유일하다. 이 미친 것들이야 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할 거예요. 또 주 2회 변론기일을 강행하고 하루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것.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재판이냐. 보통은 일반 재판에서도 증인 1명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준비하고 진행을 한다. 그게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그렇다. 도둑질 했는지 안 했는지, 뇌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람 상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밝히는데도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다. 재판이라는 게. 대통령 탄핵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헌법재판소에 정말 말도 안 된 편향적 진행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5차, 6차 변론을 통해서 증인들의 이전의 진술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상당수 밝혀졌다.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졌고 곽종건이의 거짓말이 밝혀졌다. 또 이진우, 여인영의 증인을 통해서 체포 지시를 대통령이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
말도 안 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하더라도 진실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졸속 심리와 심각한 방어권의 제한은 헌재의 공정성의 신뢰에 큰 우려를 갖게 한다.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헌재의 대호각성을 촉구한다. 대통령 대리인단, 법률 대리인단, 변호인단에 성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권 보장에 눈과 귀를 막은 헌법재판소, 기관의 존재 이유에 충실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을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절차에서 적용되는 헌법의 대원칙, 증거법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증거법칙, 전문은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한 거라 하더라도 본인이 재판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 모든 피고인은 유죄로 추정한다. 위법 수집 증거는 배제한다. 이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이거는 오랜 기간 수백 년의 형사소송의 역사를 통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립된 중요한 대원칙들이다. 그런데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오로지 신속하게 졸속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모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들을 무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헌법재판소가 무시함으로써 형사소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재판이 지금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되고 나서 두 번의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13일 동안 병실에서 8번이나 추가 조사를 받았다. 병실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으로 건강 상태가 위중해져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고 지금 보석 상태인데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가끔씩 의식이 흐려질 수도 있는 이런 위중한 상태에서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8번이나 조사를 받고 그걸 증거로 쓰겠다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재판이냐? 문형배는 지난번 변론에서 법률 대통령 측 대리인이 3분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문형배 대답,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증인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이건 어떤 형사재판에서도 절도 사건이든 폭행 사건이든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안 된다고 얘기하는 재판장이 도대체 누가 있냐? 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 조서로 증거 능력도 없는 검찰 조서로 재판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헌재는 이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확립된 바가 있다. 형사소송법 증거법칙을 헌법재판 절차에 맞게 성질에 맞게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다. 자, 이 말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개판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졸속으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전부 무시하고 대충으로 해서 탄핵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전례가 이렇게 스스로 자백으로 확인이 됐으면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박근혜 때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해도 문제없다. 이런 헌법재판소를 그냥 놔둬야 됩니까? 제가 여기서 한마디를 더 하면 헌법재판소가 저를 내랑 폭동 선동으로 잡아갈 것 같아서 일단 제 발언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